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챗 GPT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인공지능을 매일매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건강 문제는 갈수록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건강의 결합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야에 앞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동안 인공지능을 쓰면서 든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할 건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영상은 많지만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데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쓰고 있는 사람의 의견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인공지능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포함한 인공지능들은 게임 아이템을 불러오는 도구나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소원을 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비슷합니다. 적절한 소원을 빌기가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그 동화를 볼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지만 저거 소원을 잘못 빈 거 아니야?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알라딘 계속 나오니까요. 저 소원을 잘못 빌었어. 나라면 저런 소원을 빌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소원을 빌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소원을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나요? 당장 얘기할 수 있나요? 세 가지 소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다면 아마 그거는 수십 년 동안 고민한 결과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알라딘 얘기가 나올 때면 소원을 뭘 빌어야 되나 우선 계속 생각하죠. 나 같으면 그냥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나 같으면 끝도 없는 재산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면 나 같으면 어떤 직위 같은 걸 달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영토를 달라고 했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생각만 계속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만약에 진짜로 실행한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이 약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원을 비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비는 법, 즉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법은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다루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통찰력을 더 키우는 방법입니다. 즉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그 본 일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요술램프 요정에게 바보 같은 소원을 빌어서 망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본연의 일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요새 말로 본캐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지능만 따라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오히려 너무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전자레인지나 세탁기를 이용하는 정도, 그 정도로 쉬운 일입니다. 이 내용이 결론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털보이사가 인공지능은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쓰는 정도로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본업에 충실하라고 했다. 그러면 본업에 충실하면서 인공지능을 그냥 대충 써봐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만 깨달으셨다면 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본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을
언제부터 쓸 건지 지금 당장 쓰시는 걸 권합니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렸으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 믿겠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인공지능 무서운데 아직 감이 오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고 두려워하시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뭐 인간을 능가한다는데 무서운 건지, 그리고 우리 직업을 잃게 할 건지 정말 걱정이 많죠. 그리고 궁금해서 가끔 이렇게 말을 시켜보거나, 무료 버전도 있으니까요. 무료 버전으로 말을 시켜보거나 아니면 무료 버전으로 간단한 일을 줬을 때 생각보다 너무 얘가 잘하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일을 시켜보는데 생각보다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 쓸 게 못 된다. 나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인공지능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업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일례로 변호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제가 친한 변호사분의 또 친한 동료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해본 결과 이거 못 쓴다. 너무 오류가 많고 잘 못 알아듣고 정말 황당한 얘기만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서 다시는 인공지능을 안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도구라는 것은 적절한 용도로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국을 뜨는데 쓴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포크레인으로 뭐 이렇게 성냥불을 켠다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뭐 라면을 집어서 먹는다고 하면 이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포크레인으로는 땅을 파는 데 써야 되고 젓가락으로 라면 먹는 데 써야 되죠. 이런 것처럼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 변호사분은 만약에 제가 그분이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초 자료를 다 때려 넣고 그거를 시간대별로 쭉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 법리적인 내용,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한 데이터를 주지 않고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니까 이 인공지능은 많은 양을 작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간보다 굉장히 뛰어나진 않거든요. 즉 허드렛 일은 잘하지만 우리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은 얘도 어려워합니다. 당연한 거죠.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 그래서 챗 GPT는요, 기구나 기계, 복잡한 어떤 시스템, 기계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간을 능가하는 건 아니죠. 언젠간 능가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능가하지 않았습니다. 포크레인이 힘이 세다고 해서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고 비행기나 차가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나 차한테 열등감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에 절대로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쓰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계산기한테 열등감 느끼세요? 계산기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가 몇십 시간 걸려서 할 계산을 뭐 순식간에 1초 안에 합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판을 뭐 막 이렇게 수십 명이 이렇게 단체로 하고 그랬어요.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인공지능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우리의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포크레인이나 우리의 발을 대신해주는 자동차 같은 거죠. 이런 기계들을 지금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나요? 물론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단순히 땅을 파는 일이나 계산을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땅을 파는 분이 포크레인을 배워서 땅을 더 잘 판다거나 아니 원래 계산하시던 분이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로 계산을 더 잘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뭐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뭐 이 시대에 뒤떨어질 일이 없겠죠. 우리는 옛날에 했던 그런 단순한 일들을 지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중에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앞으로 하지 않겠죠. 인공지능을 제가 또 다르게 컴퓨터 게임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거고,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안에서 황무지에 내동댕이 쳐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삽 하나만 달랑 들려 있고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컴퓨터 게임에다가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기계나 도구를 타이핑해서 검색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다는 조건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쇄기, 포크레인, 자동차, 뭐 땅굴 파는 기계, 레미콘 이런 걸 다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걸 아는 사람, 불러올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불러올 수 없는 사람 간에는 수백 배, 수만 배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땅을 판다고 하면요. 심지어는 어떤 콘크리트 제조 방법, 뭐 벽돌 만드는 방법, 건축하는 방법 같은 레시피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면요.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도구들만 제대로 불러와서 제대로 활용하면 땅을 무한정 엄청나게 빨리 파서 뭐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뭐 교량 건설 다 하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우주선도 쏘아올릴 수 있겠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요. 컴퓨터 게임 안에서 삽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천천히 이렇게 느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 인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자꾸 발전시켜서 문명을 점점 더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뭐 어떤 도구, 땅 파는 뭐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거, 그리고 증기기관, 내연기관, 그리고 뭐 전기로 되는 어떤 기계들, 시스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논리,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도구, 그리고 현재 있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도를 모르고 불러다가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내가 그 알라딘 요술램프 주인공이었으면 나는 이런 소원 불러냈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현실에다가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들은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불러오는 그런 것과 비슷하고요. 요술램프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템 없이, 요술램프 없이 맨 땅에 헤딩하실 건지, 아니면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발전하고 적응을 잘 하실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빨리 적응해라, 그냥 뭐 적응 안 하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 짧게는 한 10년 후에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인공지능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지만 독립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일의 양이 많은 분들은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논문을 요약한다든지 최신 논문을 빠르게 습득한다든지 외국어를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또 번역한다든지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긴 문건을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파악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인공지능으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딱 3번만 문질러서
소원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챗 GPT나 뭐 이런 인공지능들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으로도 3번이 아니라 무한정 계속 물어볼 수가 있고요. 유료 버전으로 가도 물론 뭐 계속 저처럼 많이 물어보다 보면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료 버전도 더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을 하는 데는 뭐 저처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끼지 마시고 그냥 막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인공지능은 이렇게만 사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거, 이거는 모를 거야. 내가 일할 때 이런 게 좀 막혔었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인공지능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준이 이 정도구나. 아유,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거꾸로 이건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알아? 너 활용 방안이 많은데 내가 일할 때 너랑 상의하면 좋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끼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요정은요, 뭘 불러와야 좋을지를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요정한테 나 무슨 소원을 들면은 좋을까? 네가 좀 알려줘.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알려줍니다. 뭘 불러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여러분들의 통찰력이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능력인 거죠. 인공지능을 쓰든 안 쓰든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게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참 괜찮은 일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직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리포트를 낸다든가 시험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픈북일 경우 활용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생활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이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때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확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인공지능을 두고 가난하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재미있게 활용하시고 더 부유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잘하죠. 뭐 컴퓨터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거의 재밌어 하는 게 보통의 상황입니다. 재미를 붙이면 잘할 수 있죠. 인공지능도요, 여러분들이 재미를 붙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건드려 보세요. 너 이런 거 알아? 이렇게요. 제가 스테인리스 강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걸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정말 너무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키나이프 방아쇠 손가락에 쓰는 그 도구를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은요, 단순히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노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직업을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특히 그 어그로 끄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빨리 없어진다. 의사나 변호사 큰일 났다. 그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었죠. 나도 의사인데? 나도 퇴출되려나? 걱정했었는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 일선에 있는 게 의사죠. 그리고 현장에서 다채로운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법적 책임을 인공지능이 지겠습니까? 변호사가 지지?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들이 요새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보급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어떤 특정 분야에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하고 협업을 해야 되죠. 기본적인 일을 만약에 의사나 변호사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 수입도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다만 예전에 하던 일의 형태를 고수하는 전문직은 좀 도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 밀려서 쉽사리 자리를 내줄 것 같진 않고요.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아주 정말 그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분들은 수요가 더 높아졌고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일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내야 되는 어떤 그 기초가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은 많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은행 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자동차가 많이 생겨났을 때 수많은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겠죠. 그렇지만 운전과 자동차 정비, 생산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얻은 것처럼 의료계, 법 쪽에 어떤 공학계 이런 쪽에서 관련 일자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빨리 배우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가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더 오래,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이 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주 깊이 알지 못하면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능력에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능력보다는 우리가 능력을 더 갖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 물리적인 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생각,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일들, 머리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컴퓨터, 인공지능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걸 이겨내려면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더 깊고 더 넓게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기초 기술들, 배웠던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자산이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기본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몰라도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이 기본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인공지능보다는 뭔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나열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압도적이죠. 그렇지만 어떤 깊이, 통찰력은 우리가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꼭 인공지능을 이겨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또 없어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서둘러서 사용해 보시고 문질러 보면 되죠. 램프를 문질러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뭐가 나오나? 사용법을 직접 써봐야 터득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는요, 사실 오히려 더 그 두려움만 더 조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챗 GPT 4, 5가 나왔거든요. 알파 외도. 이게 지금 뭐 그 우리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사람의 능력을 압도하고 앞으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막 어그로 끌어서 영상 만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빨리 써보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거냐고 저에게도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 뭐예요? 인공지능 어떻게 써야 돼요? 인공지능 쓰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인공지능 쓰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용해 봐야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그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지만 사용해 보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누구나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자동차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요, 내가 타는 자동차의 장단점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내 차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니면 고속에서 이렇게 조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브레이크는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죠.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레 겁먹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내가 책을 사가지고 책을 마스터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바로 화면 열어가지고 무료 가입하시고 그냥 써보면 됩니다. 휴대폰에 요새 장착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휴대폰하고 그냥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아직은요, 인공지능이 우리 보편적인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집니다. 쉽게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옛날부터 몰았던 분들은요, 자동차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능, 기본적인 한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아주 그 좀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간 자동차를부터 모신 분들은 그걸 모를 수 있죠. 인공지능에 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땅 파는 걸로 예를 들면 땅을 파보지도 않고 어떻게 파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무작정 파보고 나서 질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인공지능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책도 금방 쓸 수 있고요. 번역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몇 시간 걸려서 읽었던 논문을 지금 뭐 한 2, 3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번역해서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대충 일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정확하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보면 됩니다. 금방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인공지능을 쓴다고 해서 절대 노력과 시간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게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들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을 쓰면 유튜브도 쉽고 책 쓰기도 쉽고 각종 쇼핑몰도 뭐 너무 잘 만들 수 있고 웹페이지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사무직에서 쓰는 뭐 여러 가지 문서 정리 같은 것들이 쉬워진다고 광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잘 알려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인공지능을 쓴다고 해도 헷갈리기만 하고 작업에 진척이 되지 않고요. 대충 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너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금방 해주니까 대충 하는 건 쉬운데요. 누가 봐도 군더더기 없이 허점 없이 깔끔하게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그 정도 능력이 돼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공지능만 쓰면요, 작업에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뭐 인공지능 사용해서 뭐 유튜브 대본 금방 쓰고 인공지능 사용해서 뭐 소설도 금방 쓴다는데 인공지능 써가지고 하는 거 거의 뭐 치트키 뭐 이런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소설 한번 써보세요. 소설이 제대로 되나? 안 되고요. 절대로. 아이디어는 조금 얻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만 가지고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만 활용해서 유튜브 찍을 수 있냐고요? 뭐 찍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야 잘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일을 쉽게 하는 분들은요, 그 분야에 워낙에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야에 통찰력이 없고 일을 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지어줘도 아무나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잘 만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쓰면 영상 수백 개를 순식간에 만들고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또 글을 쓸 수 있고, 논문 잘 쓰는 사람, 특히 논문 쓰는 거 요새 굉장히 편해졌는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논문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료의 정리나 어떤 경향을 파악하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옛날에 일일이 다 찝어서 사람이 다 했던 거를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죠. 쇼핑몰을 인공지능으로 잘 운영하는 사람은요, 프로그래머가 아니고요. 쇼핑몰 구축을 많이 해보고 많이 팔아서 성공했던 사람이죠. 저같이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대충 그리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림을 정말 그림답게 잘 그리려면요, 그림을 전공했던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대작이 나오고, 그래야 그림답게 그릴 수가 있죠. 프로그래머 그림 안 그려본 사람이 그림 잘 그리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림을 그렸나를 보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일러스트 수상한 그림입니다. 대상 받은 그림이라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900번 그림을 다시 고쳐 그렸다고 합니다. 그 스크립트, 그 명령어를 다시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럼 공유하기만 하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죠. 900번 치고 기다리려면요, 그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림을 생성해줘 라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고쳐 쓰고 한참 기다리고, 고쳐 쓰고 한참 기다리고.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거를 이렇게 명령하는 시간에 자기가 그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도 방아쇠 손가락 사파를 그릴 때 제가 원하는 그림을 도저히 그 인공지능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기초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제가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게 되게 많아요. 방아쇠 손가락 제가 사파를 직접 그렸는데,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더라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거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똑같은 그림을 만드는 그 노력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라 해도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서 직접 그리는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 지식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학 지식을 찾고 치료에 이용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지만, 그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강제적으로 뭐 이걸 해보려고 하면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많이 시간이 지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간간히 받아서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제가 찾아보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오류 나는 거 반, 오류가 안 나는 거 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땅을 파라고 하면 땅을 파고, 심지어 산을 옮기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날아가라고 하면 날아갈 수 있지만
알아서 흡족하게 모든 결과를 딱딱 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통찰력이 필요하죠. 훌륭한 생각을 하려면요, 기본기를 닫고 일의 기본을 깨우치고 고차원적인 원리를 깨닫고 책도 읽고 인성도 키우고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우리의 일을 빼앗긴다고 지금 걱정할 게 아니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본연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도전 정신을 더 가져야 될 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올라타야 될 시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실력과 통찰력, 경험이 결코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포크레인을 잘 다루려면요, 원래 삽질을 잘했던 사람이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너무 쉬울 겁니다. 땅의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크레인을 겨우 이제 사용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 땅을 파는 걸 다시 배워야 되죠. 땅 파는 게 어려울까요? 포크레인이랑 기계를 다루는 게 어려울까요? 물론 뭐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포크레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땅을 많이 파보고 일을 뭐 호수도 파보고 기초도 파보고 그걸 삽으로 다 파본 분이 있다면 포크레인을 대략만 배워도 아마 일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의료 관련 인공지능을 잘 만들고 개발한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주로 진료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대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비수술 치료 아니면 수술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인공지능이? 물론 뭐 한참 지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를 대체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 일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는 일을 갖다가 감시하고 인공지능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남을 겁니다. 저는 기계 다루는 법, 인공지능을 다루는 법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는 의학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게 단기간엔 불가능합니다. 저하고 비슷해지려면 아마 한 10년은 배워야 되겠죠. 저는 만약에 기계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공지능 기계를 사용하는 것만 익힌다고 하면요, 기계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에 관해서는요. 요즘 로봇 수술 얘기하는데요. 로봇 수술은 정확히는 이게 인공지능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고요. 로봇 수술은 기계를 정밀하게 내 손을 움직여서 이게 조이스틱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뽑기? 죄송합니다. 그 로봇 수술 하시는 분들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뽑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뽑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조이스틱으로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소중하고 대단하죠. 지금이라도 느긋하게 인공지능 개발 상황을 오히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일에 접목시킬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과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을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의 디지털 요술 램프라고 생각합니다. 요술 램프를 무조건 이렇게 막 문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뺏으려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뺏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새로운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무작정 이렇게 써보시고 친해지시기 바라고요. 삽 대신에 포크레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알라딘의 램프만큼 강력하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인공지능들, 챗 GPT,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용하실 겁니까? 도망가실 겁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도전을 하셔야 되죠.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초입이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쓰게 되겠죠, 누구나.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펼쳐서 더 유리하게 쓰는 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준비는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무작정 써서 친해지시면 됩니다. 일단 램프를 막 문질러 보고 나서요. 원하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 해보시면 되죠. 만약에 운 좋게 원하는 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앞서가시는 거고, 뭐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문질러 보면 되죠. 그냥 나이키 광고 문구처럼 그냥 무조건 해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프로그래머나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친해지고 활용을 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신무장시켜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활용법에 대해서 털보이사였습니다.